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슴 떨리는 일을 찾으셨나요? 찾았다면 동그라미. 못 찾았어요. X 한번 쳐볼까요? 가슴 떨리는 일을 찾았다. 동그라미. 못 찾았어요. X 한번 쳐볼게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올해 꿈을 가슴 떨리는 일을 찾는 게 본인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 떨리는 일. 와, 와이즈 언니 동그라미? 찾으셨어요? 이야. 닥터파크님도 찾으셨다고 하고 윤지아님 X. 네. 지영님 동그라미, 죽정님도 동그라미네요. 뭐죠? 왜 생각보다 동그라미가 많은 거죠? 전 다 X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동그라미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시죠? 대단하신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을 줄 모르고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은 가슴 떨리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구글에. 그랬더니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가슴이 떨린대요. 그쵸? 그러니까 가슴 떨리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다니. 오늘 라이브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연초라서 가슴이 떨리는 건가요?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쵸? 예, 굉장히 보통 이게 가슴 떨린다라는 말이 저는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 좋아하는 일에 약 95%는 싫어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 5%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힘나게 하는 그 퍼센트가 5%만 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0%가 가슴 떨릴 수는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였냐 하면은 이 네 가지의 넘어갔네요. 이 네 가지의 요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요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 근데 이거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약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되게 본인의 그 동기가 돼서 자영업이든 사업을 시작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1번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였고 2번이 저는 이제 첫 사업을 하면서 배웠었던 거였어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갖는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구나 라는 거. 왜냐면은 내가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써주잖아요. 내가 진짜 공짜로 저 일하게 해주세요 해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행복한 삶이겠다. 되게 축복받는 삶이구나 라는 거를 60대 이후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서 제가 진짜 정말 이분들이랑 거의 같이 생활했어요. 정말로. 너무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분들의 고민, 생각들을 맨날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60대에 할 일이 없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한참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이게 또 뭔 소리냐. 나는 이제 일은 제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또 60대 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이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저한테 또 되게 중요했어요. 큰 자본이 있었다면은 이제 지방에 안 살았겠죠. 그쵸? 시골에 안 살았겠죠. 그 시골도 저희가 시골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굉장히 저희 지역 내에서도 제가 중학교 때 남자 셋 여자 셋이었어요. 우리 학교 한 학년의 학생이. 근데 그 중에서도 그 6명 학생 집에서도 저희가 제일 안에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집이. 완전 꼴짝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둔 돈도 당시에 없었고 그래서 좀 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업 자금이 얼마나 우리나라 평균 사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들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 평균 사업 자금을 얘기를 해보면은 놀랍게도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대요. 2억 8,500만 원. 우리나라 평균 사업자들이 이 정도 돈 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2억 8,500만 원이나 들고 사업을 시작을 한대요.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저는 당시에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를 이제 많이 얘기하면서 이걸 하고 나서에 생긴 변화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퍼스널 브랜딩은 여러분 얼마나 들까요?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아시는 분? 채팅창 한번 써볼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 사업 평균 자금이 지금 2억 8,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은 퍼스널 브랜딩도 정말 사업체죠. 사업체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건데 이거를 시작하는데 드는 비용. 그쵸? 마음만 먹으면 빵원이에요. 그냥 빵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엄청난 시설, 장비, 뭐 이런 거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게 퍼스널 브랜딩인데 이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세상에 나를 알리는 거, 또 드러내는 건데 이 퍼스널 브랜딩을 했더니 생기는 변화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강력한 개인 브랜딩이 가능해요. 그렇죠? 강력한 개인 브랜딩이 가능해지면서 정말 수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말 너무나 많아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회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SNS를 일단 하셔야죠. 그렇죠? SNS를 하면은 제일 좋고 SNS를 했을 때 실제로 뭐 조회수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채널, 나만의 방송국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스타,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를 또 알아주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 저희는 이제 교육 마케팅, 교육 컨설팅 회사니까 처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은 저희 직원들도 많고 그렇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혼자 시작을 했죠. 혼자. 그러니까 혼자 시작해서 교육 플랫폼에서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대기업 안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거의 내로라는 기업은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 강연, 뭐 협업 프로젝트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까지. 그래서 출판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책을 출간했고 6세까지 찍었어요. 7세였나? 6세까지 찍고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삶이 바뀌는 경험을 저는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이게 이제 이거 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2억 8,500만 원 정도 안 쓰고도 그만큼의 보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은 그 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질문에도 원래 말을 잘했냐 진짜 전혀 못했거든요. 진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만 하면은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이렇게 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퍼스널 브랜딩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교육을 하게 되셨나요? 라고 한다면은 사업과 관련이 있었어요. 사업과. 왜냐면은 왜 사업과 관련이 있었냐면은 이 사업가가 교육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 어떤 방법보다도 자기를 브랜딩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가성비가 그냥 짱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냥 가성비 최고. 왜냐면은 SNS든 아니면은 뭐 교육이든 간에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결국은 사업은 초기 대표자가 끌고 가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대표자가 자기 자신을 전문가로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 브랜딩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내가 고객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발 팔지 말고 교육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팔지 마시고 교육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객들을 내가 팔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재미있는 변화가 막 생기는 게 본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매를 해주시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첫 교육을 했었던 거는 사실 저희는 원래 대행사로 시작을 했어요. 마케팅 대행사로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대행을 안 하는데 당시엔 대행사로 시작을 했었고 제가 혼자서 고객을 유치하는 게 너무 막 마케팅비 많이 쏟아붓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마케팅 쪽으로 교육을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원래 B2B가 많았어요. 항상 기업 대상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고, 기업들이 듣고 나서 대행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 교육을 하게 됐고, 현대백화점에서 바로 1을 주신 거예요. 웹보너스도 없는 정말 신생 회사였는데, 그 담당자분이 교육을 들으러 오셨다가 바로 1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와, 이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신뢰라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발 팔지 마시고 팔지 말고 교육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거를 제가 어떤 교육을 들으러 갔었는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BBQ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BBQ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거기서 감명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치킨을 물론 판매하는 브랜드지만 그 사업의 어떤 성장의 핵심은 가맹점주를 또 모집하고 가맹점들이 더 성장하고 더 이걸 확장해 나가는 거를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 사업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실은 고객을 교육시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파는 게 있다.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본인을 브랜딩해서 고객을 교육시키는 식으로 매출을 더 확보하시는 그 방법, 그 전략을 가장 추천드려요. 가장. 홍보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현대백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이건 이제 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컨셉을 잡으세요. 컨셉을.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사업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한테 무료든 유료든 교육을 통해서 밸류를 줄 것인가. 가치를 줘야지 자꾸 파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험을 판매해요. 그러면은 보험 판다고 전화하면은 다 바로 끊죠. 너무 싫어. 내 시간 방해하는 거 싫어.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이걸로 처음부터 내가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고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뭔가 다쳤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걸 교육 콘텐츠를 뽑으셨으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콘텐츠가 됐을 텐데 자꾸 영업하러 가고 세일즈하러 가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이 제품 사라고 계속 들이밀면은 싫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깐달게 피부가 되는지 스킨케어 또는 메이크업, 교육으로 이걸 접근을 하셨다면은 훨씬 더 고객들은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주저하는 게 제발 팔지 말고 교육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일반 가정주부라면요. 그쵸?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은 사업하시는 분들 타겟으로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내 사업 주제가 뭐죠? 여러분 사업 주제를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다가. 내 사업 주제가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본인이 사업 주제가 있다면은 반드시 교육 주제랑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영복. 수영복을 판매하고 있다면은 교육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일단 첫 번째는 몸매 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몸매 관리. 그래서 이 몸매 관리를 잘해서 끝나고 나면은 이 비키니를 입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 수영복을 입는 게. 그렇게 풀면은 훨씬 더 이게 재밌어지죠. 그죠? 또는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포토그래퍼도 마찬가지죠. 사진을 굉장히 안목이 있는 사진을 잘 찍고 싶은 고객들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영업만 하시지 말고 교육으로 푸시라는 어떻게 하면은 사진을 굉장히 잘 찍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그분들이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나한테 찾아올 수 있게끔. 그 전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생각나게끔, 우리 비즈니스가 생각나게끔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병원 전문 마케팅 대행사는 뭐 말할 거 없죠. 두말하면 진짜 입이 아프죠. 아로마 테라피도 당연하죠. 테라피라는 것 자체가 뭐죠?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 자체가 고객들한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그만큼 눈높이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고객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안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수준이 낮아. 눈높이가 너무 낮아. 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좋은지를 알리려면은 자꾸 팔려고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좋은지를 고객들한테 뭐래라?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B2B 기업 고객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잘하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고 그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더 비싼 상품들을 연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품뿐만이 아니라 좀 더 고가의 상품들을 같이 소개하실 때 훨씬 더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발 팔지 말고 교육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심플해요. 내 사업 주제가 교육 주제예요. 사실은 사업 주제가 그냥 교육 주제다. 그래서 우리 타겟 고객, 내가 설득하고 싶은 대상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게 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들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채팅창에 내가 여기 1번 빼고 속하는 분들 한번 써볼게요. 1번 말고 이제 지금 아마 1번이 많아졌을 것 같긴 한데 2, 3, 4 혹시 있나요? 채팅창 한번 써볼까요? 2, 3, 4에 속하시는 분들 있나요? 구강 제품이라면 치아 관리 및 방법 등의 교육 주제로 가져가면 될까요? 조금 더 흥미로운 교육 방송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구강 관련이라면은 당연히 그 구강 관련된 제품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조금 더 흥미롭게 한다면 뭐 미백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걸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죠. 3주 완성, 미백 완성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보는 교육의 느낌으로 프로그램의 느낌으로 짜시면 좋겠죠. 유림님 3번이시고 네. 또리형님 2번. 군 전역 후 무직입니다. 아, 안이사님 그렇군요. 원이사님이네요. 네네. 지금 2, 3번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 없는 것 같고요. 왜 저희 구독자들은 연령대가 이렇게 위에 가 있죠? 대학생 없나요? 대학생 혹시 Z세대 없나요? 교육 런칭할 수 있는 루트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내가 2, 3번, 뭐 4번까지 속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브랜딩 시작하시려면은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할 때 내 이름에다가 키워드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엠마쌤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정하시는 거 제일 추천드려요.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본명 쓰세요. 그냥. 네. 뭐 오규정. 저희 제 본명이 오규정이거든요. 오규정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엠마쌤을 당시에 했느냐 하면은 별 이유가 없어요. 당시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 영어 이름으로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그냥 저도. 미드에서 엠마라는 이름 어디서 한번 되게 주워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따라 썼어요. 그래서 엠마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후회가 돼요. 왜냐면은 너무 영어 선생님 같잖아요. 그래서 좀 더 특이한 이름을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름을 조금 이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정하세요.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 검색했을 때 이 이름으로 잘 안 뜨는 이름을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 이름 정한 거 있으신 분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닉네임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내 이름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키워드를 만드시는 키워드. 키워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뭐 인스타그램, 뭐 마케팅,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냥 이게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엠마쌤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떠요. 이게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시는 거겠죠. 그죠? 찾아보시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자동 완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지금 보니까 똑똑쌤, 또 Y존 언니. 자기개발 유튜브 이름을 모닝커피라고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모닝커피 같이 검색했을 때 많이 나올 법한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검색했을 때 별로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뭔가 이거 했을 때 아무도 안 찾아볼, 아직 안 썼을 법한 제목으로 하시는 게, 이름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쉬워져요. 나중에 나를 찾아봤을 때도 나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막 쓰고 있다 하면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 이름을 했을 때 키워드가 떠오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키워드를 도대체 뭘로 잡아야 되냐 이거를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쵸? 네. 왜 도대체 내 키워드를 뭐라고 정해야 되지? 첫 스타트를 뭐로 해야 되지? 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마케팅 교육을 하기 전에 마케팅 대행이었죠. 마케팅 대행도 하기 이전에는 뭐 했냐면 마케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회사 직장인일 때 하던 일이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그 일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인이신 분들은 또 업무의 경험을 살리시는 걸로 가도 되게 좋습니다. 뭐 엑셀이라던가 PPT라던가 또는 내가 일을 하면서 주로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그 분야로 나를 조금 더 전문가로 브랜딩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키워드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저는 딱히 저는 지금 주부예요. 이런 분들에서 제가 또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심지어 이분 넷플릭스 쇼까지 나왔어요. 게다가 뭐 베스트셀러로
옳은. 근데 뭐냐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정리하는 사람. 놀랍지 않나요? 정리정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리정돈 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뭐라고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냐면은, 설레지 않으면 버리래요. 그래서, 스파클링 조이라고, 본인의 이제 해결책, 솔루션을 스파클링 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막, 반짝반짝 막 기쁨이 느껴지면 그 옷은 남기고, 그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옷들은 다 버려라. 그런 물건들은 다 갖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이 정리정돈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림이 됐든 아니면은 육아가 됐든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주제에서 분명히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얘기했더니 목이 갑자기 좀 타네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숨고라는 어플에서 정리정돈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는 자격증까지 따야 돼요. 자격증까지 따야 하고, 정리 컨설턴트,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이게 오셔가지고 정리를 싹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계절별로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릴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정말 전문가거든요. 정리정돈에. 그러니까 이게 각각 자기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여러분? 상권이에요, 상권. 상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키워드는 나의 상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권이 하나만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개여도 돼요? 채팅방에 한번 얘기해볼까요? 상권이 하나여도 돼요? 여러 개여도 돼요? 이 라이브 다시 못 봐요. 라이브 다시 못 봅니다. 챗GPT 엠마쌤 누구냐고 물어보니 영어쌤이라던데. 네. 챗GPT가 별로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쵸? 저도 이제 물어봐야겠어요. 유료 버전인가요? 무료 버전인가요? 여러 개라도 무관. 여러 개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여러 개만 더 좋죠. 정답은 상권을 확장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키워드를 고객들의 머릿속에 심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이분은 정리정돈 전문가인데 갑자기 오은영 선생님처럼 육아에 대한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근데 처음에 일단 정리를 하고 거기서 정리와 뭔가 연결시켜야겠죠. 스토리가. 본인의 어떤 삶의 경험이 됐든 그 삶의 궤적에서 본인이 느꼈던 바를 가지고 뭔가 또 다른 키워드를 확장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 사람을 인지시키는 데에는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제 라이브 오신 분들 중에 저를 아마 이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저를 1번 요쪽에 요거 있잖아요. 요 위에로 아시는 분들 1번. 저를 2번으로 아시는 분들 한번 투표해볼까요? 1번으로 아시는 분들 약간 마케팅 쪽으로 엠마쌤을 알고 있다 1번. 제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이 기능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번. 1번은 이제 마케팅 쪽. 자, 2번이 잠시만요. 제가 투표를 할 건데 벌써 다 올리셨어. 사업계획서. 네. 여기 지금 올렸어요. 여기 투표를 한번 해주세요. 어디에 제가 저를 어떤 분야로 알고 계시는지. 이거를 아마 했었으면은 예전에 무조건 다 아마 1번이 100%였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2번으로 많이 늘었어요. 2번 정보지원금 찾아보다가 알게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쵸? 이거 기능 멋있죠? 네, 좋은 기능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거의 지금 47%, 54% 거의 비슷하죠, 지금. 네, 그래서 처음에 1번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사업은 1번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 왜냐면 사업하다 보면 계속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분야를 되게 빠르게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정보를 알게 된 거고, 근데 이 정보가 대부분 어두워서 못 하시니까 저도 이것까지 같이 한 건데 이게 상권이 확장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정보 지원 경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겹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아예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 하실 때에는 상권을 늘려나가실수록 좋아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져가실수록 좋고,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다시 돌아와서 내 이름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연결하면 좋을지를 지금 한번 채팅창에 써볼게요. 어떤 키워드를 내가 내 이름과 같이 딱 이 사람 이름 딱 떠오르면 내 이름 석자를 얘기를 하면은 아, 그분 그거 하시는 분이잖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키워드, 그 단어를 뭘로 잡고 싶으신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주부다, 육아맘이다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거에서 여러분의 주제를 찾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특히 본인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이렇게 뭐 찾기도 하지만 저는 시간을 많이 쓰는 일로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아는 게 있을 확률이 높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사업하시지 않고 뭐 직장인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육아, 뭐 살림하시는 그런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곳에서부터 나오면 좋다라는 겁니다. 월급쟁이들 마찬가지. 월급쟁이다. 그럼 내가 직장인으로서 하루 종일 내가 주로 다루는 툴이 될 수도 있죠. 한글이 될 수도 있고, PPT가 될 수도 있고, 엑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내 직무, 왜 JD라고 하잖아요. Job Description. 내가 하는 이 직무 기술서에 들어가는 주요 업무가 뭔지, 코딩인지, 디자인인지, 기획인지 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내 키워드를 한번 정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컬러스님, 친절한 사람 이런 거 말고요. 친절한 사람 이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단순히 자아 실현만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그쵸? 자아 실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익화가 가능한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봉사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또. 그죠? 물론 이제 정말 그런 자아 실현을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일거리라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 보상이 되는 일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친절한 사람으로 키워드를 잡으면은 친절한 사람한테 굳이 비용을 내면서까지 뭔가 알고 배우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3번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일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그냥 보상을 생각 안 하고 하신다면 친절한 사람으로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은 애매하다. MS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커리어로 잡고 싶은데 저를 떠올리면 친절한 착한 사람으로만 보여서 속상해요. 그러면 커리어가 어떤 건지 그걸 단어화 시켜보세요. 네, 단어를 만들어 보시면 단어를 커리어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저희 수강생분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마 육아맘이시기도 한데 재밌는 게 이제 오프라인 학원 강사이시기도 한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 VOD로 그림 그리는 클래스, 그쵸? 그림 그리기. 이게 본인의 이제 취미나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자인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함, 현수막, 전단지, 뭐, 상세 페이지,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업체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행 업체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강의를 연결하면은 사실은 이게 강의 수익인데, 강의보다도 본업이 더 잘 되겠죠, 이거는.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케이크샵을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좀 재미있게 가셨어요. 케이크샵을 운영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1:1 케이크 창업반으로 해서 이제 교육으로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고객이 되실 만한 분들도 당연히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나랑 어떻게 보면은 나를 롤모델로 따라하고 싶은 분들을 또 양성하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또 만약 직장인이다. 직장인이라는 경우에도 당연히 가능하시죠. 직장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다. 이분 같은 영어를 이제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영어 필사 모임으로 이제 모임을 했을 때 영어를 매번 이렇게 쓰는. 그래서 그거를 모임화 시켜서 뭐 챌린지화 시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퇴사까지 성공하신 케이스였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HR 관련 에이전시를 다니셨는데 요때 경험을 가지고 면접 컨설턴트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본인이 그 HR 회사에서 쌓았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는 면접, 대학생들이나 이런 취업 준비생들이 잘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을 브랜딩을 하신 케이스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약간 보니까 조금씩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쵸? 그런 식으로 또 브랜딩을 본인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했던 경험을 살려서 다이어트 코치로, 네, 또 본인을 브랜딩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퍼스널 브랜딩의 세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인들의 어떻게 보면 왕국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은 다 자기만의 상권이 있고 이 상권이 겹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다른 상권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직장인인데 본인이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부분으로 본인을 또 브랜딩 하신 케이스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카페 알바 하셨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마케팅, 이것저것 본인이 또 이 분야에서 이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또 그 분야로 창업 강사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도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영어 강의로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은 내가 어떤 한 주제로 나를 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나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맞아, 그분 그거 잘 아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지인들 얘기할 때도 혹시 그거 뭐 부동산 좀 잘 아는 사람 없어? 그럼 그 사람 잘해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 키워드를 내 이름 옆에다 붙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오프라인 중심 하셨던 분들도 무조건 온라인화 하셔야 돼요. 온라인화. 퍼스널 브랜딩은 무조건 온라인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 퍼스널 브랜딩으로 자기를 주제를 잡으라는 거는 이해했어. 그죠? 주제를 사업가들은 내 사업 주제에 맞게 교육 주제로 연결하라 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또는 그냥 일반인이라면은 내가 그냥 키워드로 도출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게 제일 큰 고민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익화가 제일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고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를 브랜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수익 모델까지 연결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예요. 온라인 클래스. 강의. 오프라인 강의.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온라인이죠. 저는 무조건 온라인을 제일 추천드리고, 이게 저의 사진입니다. 네, 저의 사진. 그럼 가끔 이러거든요. 이 사진에 있는 분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네, 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전자책, 이북. 그 다음에 근데 이북은 별로 저는 그렇게까지 파워풀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북은 크게 수익화가 되지도 않거니와 본인을 전문가로 브랜딩하는데도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종이책, 무조건 종이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보문고에 제 책이 이렇게 매대에 있고 굉장히 또 많이 세일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다가 나의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브랜딩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모든 길이.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순서로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강의를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고객을 당장 유치하고 확보하는 게 창업 초기에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을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막 제안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작가까지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래서 벌써 두 개나 냈어요. 책을. 2개나 냈는데 다 어디 뭐 제가 문 두드리고 제 책 내주세요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연락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곤란하게 또 다른 데서도 연락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셨을 때 또 본인이 엄청난 전문가로 브랜딩이 되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온갖 곳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온갖 곳에서. 그래서 한번 와서 강연을 해달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연락해가지고 저 여기서 강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가만히 있는데 다 찾아온 모든 대기업 뭐 저희 프로젝트 수주했었던 모든 곳들이 저희가 가서 문 두드려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만큼 퍼스널 브랜딩의 효과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기업도
퍼스널 브랜딩 되어 있는 회사랑 어떻게 보면 협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어떻게 옛날에 막 술 먹고 영업하고, 물론 그거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역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같이 골프 치고 영업하고 본인이 그럴 만한 성격이거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면은 본인 브랜딩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또 멀리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또는 컨설팅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수익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 모든 형태가 사실은 다 가능해요. 그리고 그냥 이게 각각 따로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전자책 따로, 책 따로, 강의 따로, 컨설팅 따로, 기업 출강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사실은 내가 키워드를 잡고 나면은 생기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강의 어떤 키워드였나요? 하셨는데 다 들어와요. 제가 잡은 이 키워드대로 들어와요. 키워드대로. 제가 잡은 마케팅, 근데 이 마케팅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마케팅 안에 그냥 지금은 제가 크게 인스타그램이랑 마케팅 이렇게만 잡았는데, 이 안에 또 들어가면은 엄청 다양한 키워드 또 나와요.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또 인플루언서가 들어갈 수 있고, 마케팅 안에서도 브랜딩, 컨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CRM 마케팅, 다양한 주제의 마케팅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게 다 한 번 처음 협업을 한 다음에는 이 다양한 주제를 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주제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연결에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 그죠?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도 계속 창업 쪽으로, 정부기관에서 너무 이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컬러스님, 결론은 강사가 되는 거죠. 사업이 아니라. 아니죠. 결론은 강사가 아니라 브랜딩을 하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게 메인인 거예요. 그럼 엠마쌤님은 어떻게 해서 회사에서 알게 된 건가요? 이제 이거를 키워드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을 브랜딩하는 컨텐츠들을 발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잡았어요. 이 주제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컨텐츠를 업로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채널들이 바로 영상 중심의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런 채널들이 너무나 강력한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유튜브가 더 키우기 쉬울까요? 인스타그램이 더 키우기 쉬울까요? 채팅창 한번 말씀해주세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유튜브가 더 키우기 쉬워요? 인스타그램 더 키우기 쉬워요? 대표님 사업 초창기 때 회사에서의 경력, 평판이 큰 도움 되셨을까요?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더 쉬운 거는, 그쵸. 인스타가 훨씬 더 쉬워요. 인스타가, 네, 100배는 더 쉽습니다. 그쵸. 훨씬 더 쉬운데, 훨씬 더 쉽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고가인 분들이 있나요, 혹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10만 원대를 넘어간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게요. 10만 원대가 넘어간다. 저는 쌤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고관여 상품이에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유튜브가 훨씬 더 파워풀하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득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설득 시간이 늘어난다 라고 할수록 훨씬 더 고객을 매출로까지 연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1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관여 상품을 파실 때 되게 좋은 채널이에요. 저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0만 원 이하의 상품들을 주로 취급을 한다. 그런 커머스 위주로 한다 하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인스타그램을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 상품 좀 비싸. 그리고 고객이 한 번에 설득되지 않아. 여러 번 설득해서 나를 알려야 돼. 라고 한다면은 유튜브를 같이 좀 끌고 가시면은 제일 좋겠다. 그쵸? 이너뷰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효능 효과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제품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효능 효과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뚜렷하게 막 진짜 이걸 하고 나면은 확 이렇게까지 막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고객을 설득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하나 보고 영상 하나 보고 바로 결제하시는 고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인스타와 유튜브에서의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맞아요. 상품을 얻고 지식을 팔려고 하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놀랍게도 SNS를 안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엥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놀랍게도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인스타그램 가르친다는 사람이 SNS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SNS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싸이월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성향이 SNS랑 안 맞아요. 혹시 SNS랑 성향이 맞는 분? 손! 내가 맞는 것 같다, 동그라미. 성향이 안 맞아요. X 한번 쳐볼게요. SNS랑 성향이 맞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은,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거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가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댓글을 달아줬을 때 정말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고 또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이제 SNS에 잘 맞는 분들이고 쥐뿔 관심도 없어. 누가 나한테 해주는 말든. 그리고 애초에 남들 컨텐츠 보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 눈팅도 나는 귀찮아. 이런 분들이 X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SNS랑 성향이 잘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SNS 성향이 맞으면 너무 좋죠. 요즘 시대에는 SNS 성향이 맞는 것도 축복받은 유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유전자 축복받았구나. 요즘 시대에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잘 이렇게 DNA를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X가 많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SNS가 참 좋아야 되는데, 그쵸? 참 그렇게, 맞아요. 내 삶 드러내고 싶지 않고 별로 남의 삶에도 관심이 없어.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도 일단 관심이 없고 눈팅도 별로 귀찮고 내 것도 올리기 싫고 그쵸? 관심 주는 거 부담 그쵸? 저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처음에 근데 제가 어떻게 왜 SNS 없이도 처음에 시작을 할 수 있었냐 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B2C가 많이 온 거죠. 처음에는 저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제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당연히 굳이 내가 이런 사업자 대상인데 내 SNS 개인 거를 막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어떻게 기업들이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기업들이 이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려드리는 이제 교육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대행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냥 이런 주부분들도 오시고 직장인분들도 오시고 너무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오시고 카페 알바생도 오고 육아맘도 오시고 너무 다양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쌤 인스타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요? 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민망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분들이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수업은 되게 잘 들었어. 너무 좋은데 선생님 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저요? 저 없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처음에는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민망한 수준에 온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가르치면서 내가 안 한다고? 그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죄의식에, 죄책감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SNS를 가르치는 사람 치고, 저 마케팅 가르치는 사람 치고 굉장히 시작이 늦었어요. 제대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릴스도 올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리고 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래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향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나만의 방송국이 없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만의 방송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국 하나 만들려면 얼마 돈 많이 드는 줄 아세요? 2억 8,500만 원보다 더 들어요, 이거. 2억 8,500만 원 더 드는데 여러분 유튜브 인스타에 글 올리는 거, 영상 올리는 거 얼마죠? 월 얼마 내고 계세요? 유튜브 인스타 내가 내 채널 키우는데 얼마 내고 있죠? 채팅창 한번 써볼까요? 채팅방에 한번 말씀해보세요. 내가 유튜브랑 인스타에 컨텐츠 하나 올리려고 해요. 그 나만의 방송국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이제 홍보하는 나의 어떤 나팔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드는 건데 이거 얼마 들죠? 이거 돈 안 들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그쵸? 완전 빵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당군 이래로 가장 좋은 시대예요. 가장 좋은 시대.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항상 옛날에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항상 다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뭘 하나 하려고 할 때 누가 돈 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죠? 내가 뭐 하나 이 퍼스널 브랜딩 한다고 내가 채널 만들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구독제로 돈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셔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조금 더 포커스하는 건 뭐냐면은 개인을 브랜딩해서 교육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교육. 이제 저희가 뭐 인플루언서 스쿨도 있고 그런데 인플루언서 스쿨 같은 경우에는 SNS 키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협찬을 받는다거나 공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화를 한다면은 이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요게 사실은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에서 내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교육시키든 아니면은 본인을 브랜딩해서 교육을 하든 요게 사실은 조금 더 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은 저의 판매 여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판매 여정은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듣보니까 그죠? 듣보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대부분 다 모르시죠. 이제 아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도 뭐라고 소개를 해놨냐면은 지금 구독하시면은 초기 구독자가 되실 수 있어요 라고 써놨어요. 네. 앞으로 엄청 클 거다라는 이제 포부를 담아서 계획을 담아서 이제 올렸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고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여정이야말로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 1의 4가지 요건에 다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1번이 뭐였냐면은, 기억나시나요? 저한테서 1이란 단순히 그냥, 물론 생계 유지도 있지만, 저는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보상이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큰 자본이 없이도 가능한 일을 원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지금 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수익화하는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써니님이 엠마쌤의 키워드인 마케팅도 고관여 상품으로 보이는데 그럼 유튜브로 시작하셨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그래서 얘가 이게 질문 중에 이렇게 SNS로 시작했냐 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SNS를 바로 하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교육을 먼저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같이 한 케이스기는 한데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SNS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식단을 한다. 나오면 더 좋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눈에 띄어요? 1번, 2번, 3번. 뭐가 제일 눈에 띌 것 같아요? 사실은 얼굴이 나오는 게 제일 눈에 띄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쁘든 못생겼든 뭐 잘생겼든 뭐 안 잘생겼든 뭐 본인이 나오는 게 제일 눈에 띕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죽어도 나오기 싫다 또는 뭐 회사에 들키면은 큰일 난다, 잘린다 그러는 경우에만 이제 뭐 탈을 쓴다거나 이모티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획력 콘텐츠로 본인을 브랜딩하기는 거의 불가해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타고나길 컨텐츠를 잘 만드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일반인들과 다른 영역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이 3번에 속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인이 하기에는 1번과 2번 정도인데 사실 이제 저는 뭐 회사에 들키면 안 된다 이런 분들 빼고는 그냥 1번으로 가시는 게 제일 속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제공하는 컨텐츠랑 잘 부합되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컨셉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는 분도 있냐면 저희 수강 중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제가 그분을 사례를 못 가졌어요. 왜냐면 그분은 또 본인의 얼굴 노출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건물주인데 그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또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본인 얼굴을 안 가르고 아예 안 보여주고 손만 보여, 손만. 이렇게 목소리는 나오는데 얼굴은 절대 노출 안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신체의 일부, 손 정도를 노출시킨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는 그냥 본인으로 하는 게 뭐 어차피 퍼스널 브랜딩의 길을 걷기로 했다면은 그냥 뭐 대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슈가 될 게 많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가릴 수도 있겠죠. 아, 끼를 좀 부려야 되던데 녹화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엠마쌤님은 이런 문제 좀 있지 않으셨어요? 뭐 저 어때 보이세요? 끼가 많아 보이나요? 끼가 많아 보이나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이 성격이 딱히 그렇게 막 SNS를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SNS를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삭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보는 게 내 정신건강에 이렇게 뭐 이롭나? 이런 생각 오히려. 저도 왜냐면은 제가 인플루언서 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마케터라는 직업이 있었었던 거고 그거를 그냥 강의를 했던 거지, 뭐, 이걸로 제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재미있잖아요, 그죠? 재미가 있고, 거기서 또 조금씩, 거기서 또 덕성을 찾아가거든요? 재능을 찾아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너무 못했었고, 또, 말을 하는 게 되게 인생 최대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는 그 강의 또 들어오시면 제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있어요. 드레스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이 뭐냐면은 그 옷을 입고 그 내가 할 말을 다 외우고 그걸 그대로 연습을 미리 몇 번을 10번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은 사람이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저는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지가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2년 반? 네, 2년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제가 원래 퍼스널 브랜딩 그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나보다도 못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